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전 한 90년 동안은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러시아에 합병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요게 스웨덴 밑에 있었어요. 진정한 독립을 한 거는 최근 1917년 이후입니다. 아주 신생 독립국이에요. 이럴 때 메너하임이라는 이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당연히 러시아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에서 뭐 기갑 사단을 이끌고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잘 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딱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싸웠어요. 그러다가 1917년에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찬스를 이 메너하임이라는 사람이 딱 간파를 한 거죠. 공산주의자가 집권하면은 원래 민족 자결주의를 공산주의자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핀란드는 독립시킨다. 그래서 그때 핀란드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는 과정에 복잡했어요. 핀란드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메너하임이라는 사람이 귀국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하는, 진압하는 그 사령관이 돼서 드디어 핀란드가 바로 옆에 있는 소련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독립을 하고 이 메너하임이라는 사람이 한때 섭정이 됐어요. 섭정이란 왜 우리 역사에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리해가지고 통치하는 그 정도의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년 하고 나서는 은퇴를 해버렸어요. 정치에는 은퇴를 하고 주로 이 적십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1939년에 소련이 핀란드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련과 핀란드의 전쟁, 이게 아주 재미있는 전쟁입니다.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독일이 치죠. 그러면은 비밀협약을 맺었던 소련이 또 폴란드를 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양쪽에서 갈라먹어버려요. 그 2달 뒤에 스탈린이 핀란드를 침공을 해요. 핀란드 지금도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십만의 군대를, 약 100만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겨울전쟁을 합니다. 그걸 겨울전쟁이라고 해요. 핀란드가 간단하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엄청 잘 싸웠어요. 특히 스키 부대나 이런 걸 잘 동원해가지고 엄청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핀란드 요 자그마한 나라가 100만 소련 군대를 상대로 이렇게 잘 싸우는 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히틀러가 그 전쟁을 보고는 야, 스탈린의 이거 적군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핀란드 같은 요 나라한테 쩔쩔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국은 휴전을 했는데 잘 싸우니까 휴전을 해도 그렇게 불리한 조금 땅을 좀 떼주는 거 불리하지 않게 지켜냈어요. 이때 메너하임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을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요새 유명한 화염병이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핀란드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화염병을 만들어가지고 소련 탱크한테 대적한 게 바로 몰로토프 칵테일이라는 이름이 몰로토프 칵테일이라는 이름. 몰로토프는 그때 소련의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핀란드는 누구 편에서 싸우느냐 하면은 독일 편에서 싸웁니다. 독일이 1941년 6월 22일 날 러시아로 쳐들어가니까 잘 됐다 싶어서 핀란드는 독일한테 붙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뺏겼던 땅도 찾고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소련하고 또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메너하임이라는 사람이 요때 아주 판단을 참 잘해요. 이 히틀러하고 완전한 동맹국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이게 전세가 보니까 1943년 초에 스탈린그라드에서 러시아군이 이깁니다. 그 이후에 가마 판세를 보니까 히틀러가 결국은 지겠구나. 근데 지금 당장 히틀러 군대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하고 대항을 해야 된다. 근데 히틀러는 메너하임이라는 사람을 또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메너하임이라는 사람이 생일을 맞았을 때 일부러 히틀러가 비행기 타고 와서 생일 축하하러 옵니다.
근데 메나하임이라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공식 방문이면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제3의 장소에 가서 히틀러를 만나고 거기서 아주 히틀러를 심리적으로 히틀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히틀러가 핀란드 보고 같이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러시아하고 같이 싸우자 그런 제안을 할까 해서 굉장히 초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제일 싫어했던 게 담배 연기입니다. 그래서 메나하임이라는 사람이 히틀러 바로 옆에 있는데 담배를 피워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히틀러 측근들이 아주 사색이 됐는데 히틀러는 막 그걸 무시하고 그걸 다 참고 속으로 이 사람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안 했어요. 메나하임 때문에 히틀러가 핀란드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부터 러시아의 대반격이 시작되니까 메나하임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히틀러하고 군대하고 결별을 해야 된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보느냐. 먼저 너무 빨리 헤어져 버리면은 히틀러한테 당할 것 같고 너무 늦게 헤어지면은 핀란드가 소련군한테 점령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보다가 결정적 순간에 소련한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소련군한테 점령이 안 돼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핀란드 군대가 독일 군대를 쫓아내는 이런 변신을 해요. 그래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핀란드는 일종의 소련하고 싸웠다는 그 원죄 때문에 소련하고 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섬 같은 걸 몇 개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스탈린이 메나하임이라는 사람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필요하면은 핀란드까지 군사력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강화 조건도 상당히 아주 온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나하임 때문에 핀란드에서 온 베트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메나하임 때문에 당신 나라가 산 줄 알아라고. 그래서 히틀러하고 스탈린으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은 유일한 사람. 이 메나하임이 그때 대통령이 됐습니다. 1917년에 섭정이 됐다가 벌써 33년이 흘러서 다시 또 대통령이 됐어요. 1950년부터 한 4, 5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스위스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오래 살았어요. 한 8까지 죽었어요. 헬싱키에 가면은 메나하임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이틀밖에 열지 않는데 바로 이 메나하임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변신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왜 그런 반역자로 분류되지 않느냐. 오늘 주제인 왜 역사적 배신자가 아니냐. 바로 역사 흐름을 잘 탔기 때문입니다. 잘 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련 편에서만 섰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독일 편에서만 섰으면 오늘날의 핀란드는 없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기에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소련 편에 섰다가 독일군 편에 섰다가 하면서 오늘날의 핀란드를 지켜내는 사람이 구스타프 메나하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메나하임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고 하는데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은 아, 이런 사람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전기가 바로 이 메나하임 전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